오늘은 잠시 후에 오늘 강연을 해주실 윤상현 국회의원님을 모셔 김선남 대표이사께서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이어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왔습니다만 참 많은 분들, 아는 분들도 있고 존경하는 김선남 대표님하고 예전부터 호용을 하면서 참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데 변함없이 큰 형님 같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가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레온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레온 톨스토이 인생론에 보면은 제가 생각나는 게 딱 이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그럼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가 뭡니까? 지금이고 소금이고 황금이고. 지금 황금 소금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야 지금 황금 소금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문자로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가 뭐야? 그랬더니 몰라 답이 온 거예요. 여보 지금 황금 소금이야. 그랬더니 부인의 답이 뭔지 아세요? 부인이 아니야 지금 현금 입금해. 지금 현금 입금이 가장 중요하다. 정말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럼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나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일까요? 톨스토이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앞에 마주 앉은 당신.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이 순간에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살아있는 순간에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희 윤상현한테 가장 중요한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한테는 마주 앉은 옆에 분들, 저희 윤상현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파나소닉 일본의 마시다 고노스케라고 마시다 정경숙이라고 있어요. 일본은 1970년대 말에 국회의원을 만드는 정경숙을 마시다 고노스케가 당시 7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국회의원들 한 30명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시다 고노스케가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밤에 컴컴할 때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요 자전거 사이클이 돌아가면 막 불빛이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만든 사람 송하전님 마시다 고노스케가 한 말이 국민학교 교육도 못 받았다. 4학년을 마쳤는데 지도자라는 것은 내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지도자라고. 옛날 춘추 전국 시대에 보면은 중국이죠. 초나라 장왕이라는 장왕이요 어느 날 연애를 베풉니다.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요. 가지고 불이 꺼져. 그러니까 왕하고 신하들이 전부 술이 취했어. 술이 취한 틈을 타가지고 부하가 신하가 술이 취해가지고 왕의 여자 허이라는 여자를 건드립니다. 허이라는 여자를 건드리니까 깜깜한 다음에 건드리니까 이 허이라는 여자 애첩이에요. 딱 그 신하의 가크를 확 당겨요. 그래서 가크를 딱 잡아놓고 얘기합니다. 깜깜한 전하 감히 저를 능욕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빨리 불을 밝히셔서 저자를 일시처참해 주셔서 이렇게 부탁. 그런데 보통의 지도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빨리 불을 밝혀라. 어따 감히 내 여자를 건드리냐.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장왕은 여봐라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각근을 다 잘라라. 그래 불을 밝힌 다음에 누구도 자기 애척을 허위를 건든 남자가 신하가 누구인지 모르게 한 거예요. 일부러 누군지 몰라요. 이게 중국의 유명한 고사성어에 나옵니다. 절영지에 끊을 절자 영 이 각근 영자 지만
갈치짱, 모임의 짱. 이게 전령지의 고사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정황이 전투에 갔는데 야 적진에 가가지고 자기가 거의 죽을 지경에 갔는데 자기를 끝까지 살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왕이 살아나요. 왕이 살아난 다음에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신하한테 내가 포상을 하겠다. 그 신하가 그래요. 전하, 저는 이미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제가 그 연회장에서 술 취해서 소희를 건드렸던 전하께서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 제가 목숨은 그 다음부터 전하께 바치게 했어요. 오늘도 제가 전하께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척추에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감동입니까? 이게 바로 리더입니다. 서양에 보면은, 미국에 보면요, 가장 최고의 대통령을 누굴 꼽느냐? 링컨 대통령. 링컨. 아브라함 링컨 제16대 대통령 최고의 지도자로 꼽습니다. 링컨이 위대한 게, 제가 어느 날 워싱턴 포스트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났어요. 이 사람이 일생에 빛을 갚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을 27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의 의원 선거, 우리로 얘기하면 고연, 주의 의원 선거도 떨어졌습니다. 주의 의장 선거도 떨어졌습니다. 하원의원 선거도 떨어졌습니다. 상원의원 선거도 떨어졌습니다. 부통령 지명전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합중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도 정말로 감동적인 리더십의 대명사. 이분도 마찬가지로 리더라는 것은 뭐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링컨은요, 링컨이 10살 때 어머니 낸시 여사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 낸시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임종 직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에이브가 아브라함의 애칭이 에이브입니다. 미국에서 에이브야,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어린 나이에 두고 가는데 내가 너한테 땅 1에이커의 땅도 물려주지 못하는데 너는 내가 읽던 성경 책을 가지고 일생의 지침서를 갖고 가라. 이게 엄마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 어린 나이에 링컨도 6학년 교육을 못 받습니다. 아버지가 구두수선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링컨이 뭐 하는지 아세요? 구두수선하고 우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이렇게 직업을 가진 게 27번입니다. 27번. 고학을 하는 거예요. 고학. 생판 고학하면서 결국 정치 꿈을 갖게 되는데 뭐부터 하냐? 변호사를 하는 거예요. 일리노이주에 가서 변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주의원 선거. 우리로 얘기하면 구의원도 떨어지고 또 국회의장도 떨어지고 또 국회의원 하원의원도 3번 떨어지고 상원의원도 2번 떨어지는데도 끝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을 연속해서 2번, 두 번째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암살당하죠. 암살당. 그런데 링컨의 일생을 보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데 링컨은요, 일생 동안 우울증 환자였어요. 우울증 환자. 유명한 지도자분들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죠. 윈스턴 처칠도요, 완전 우울증 환자. 또 우리 링컨도 우울증 환자. 자기가 정말로 좋아했던 여자하고 약혼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25살, 링컨 나이 25살 때 죽습니다. 쇼크를 받습니다. 링컨. 쇼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을 만났는데, 메어리 타드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완전히 사치왕이에요. 사치왕. 링컨이 길을 못 피고 살아요. 완전히 소크라테스 부인 같은 사람. 링컨이 책 읽기를 좋아해서 벽난로 앞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은 딱 와가지고 부인이요, 이 장작개비를 가지고 왔다가 자기 이 짐을, 이 나무를, 우드스탁을 안 맞는다고 콧단을 확 때려요. 둘이서 시장에 가서 생선가게 가가지고 부인이 싸우면 링컨이 생선가게 주인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사장님 좀 참아주세요. 저는 지금 10년을 참고 삽니다. 이런 여자하고 삽니다. 근데 매번 우울증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힘으로 어머니의 유언과 성경의 힘으로 이겨내. 그런데 링컨이 수많은 좌절 속에서 대통령이 되고 또 암살당하고 그런데 링컨도 얼마나 멋있는 리더십이냐. 링컨의 최대의 정적이 있습니다. 최대의 정적. 에드윈 스탠턴 변호사가 있습니다. 링컨을 약을 올리고 에드윈 스탠턴 변호사가 여러분 고릴라 보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즈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고릴라 같은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정치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약을. 링컨이 원래 구렛나루 여기 있죠. 위스커라고 하는데 위스커가 원래 없습니다. 하도 약올림을 받으니까 중학교 여학생이 편지를 씁니다. 링컨 아저씨 구렛나루를 빌려보면 훨씬 더 인상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렛나루를 빌렸는데 그 수많은 좌절 속에서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최대 정적 에드윈 스탠턴 변호사한테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자기의 최대의 정적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부하들이 찾아가지고 그래요. 카카 저 사람이 카카를 가장 맨 비난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 합중국 통합을 해서 갑시다. 그리고 자기랑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부선에서 싸웠던 윌리엄 슈워드라는 사람을 자기 또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자기의 정적들을 전부 다 자기 내각에 갖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그 가파더 대부라는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친구를 가까이 둬라. 친구를 가까이 둬라, 아들아. 그러나 적은 더 가까이 둬라. 적은 더 가까이 둬라. 자기 최대 정적들을 전부 다 내각에 지고. 그래서 이것을 팀 오브 라이벌스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라이벌 경쟁자들 한 팀으로 봐. 팀 오브 라이벌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독서 팀 오브 라이벌스. 그러면 링컨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링컨은 무슨 생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하기 싫은 것 속에 숭고한 의미를 찾아내서 그거를 자기 신념화시켜서 행동을 하는 게 진짜 리더라고 그러죠. 그럴 때 진짜 리더가 자기 자신의 결국은 리더로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냐? 당시 미 합중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와중에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노해방을 둘러싸고 서로 각 주가 분열된 가운데 나부터 통합의 매개체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결국 나부터 가장 적에 가장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하고 빨리 통합을 이뤄야겠구나. 이런 큰 생각이 아닐 거예요. 결국은 그 생각이 적을 전부 다 안아주게 되는 거예요. 미국 한번 보십시오. 빌 클린턴이 대통령 했을 때 윌리엄 코엔 공화당에 있는 사람을 자기 국방장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자기랑 싸웠던 힐러리 클린턴을 자기 국무장관, 이렇게 미국의 큰 정책의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념. 자기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큰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신념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기가 작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제가 사람들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없어. 그러나 사람은 뭐가 다르냐? 신념의 크기가 다를 뿐. 신념이 큰 사람이 있고 신념이 작은 사람이 있을 뿐. 신념은 결국 자기가 만든다. 그 신념이 결국은 자기의 습관을 만든다. 그 습관을 다시 또 행동으로 변화시킨다. 그 행동이 변화가 되면 성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결국은 자기의 운명을 바꾼다. 자기의 신념의 크기가 신념이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의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예전에 우리 남성분들 잘 아시죠? 군에서 제가 훈육대장이 맨날 여기에다가 자랑을 합니다. 점프한 걸 여기 몇 번 점프했다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장군, 육군 장군이 그걸 하시는, 육군 장군 돼가지고 누가 점프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근데 점프하는 사람을 봤어. 왜 점프를 할까요? 점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같은 육군 장성 중에 왜 이 사람이 점프를 할까요? 생각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내 동료들, 동기생들보다 먼저 투스타 달겠다는 그 생각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점프를 합니다. 결국 자기 운명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 리더라는 것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 그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신념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신념, 여러분들의 그 큰 신념이 여러분들을 큰 CEO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저 윤상현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